이번 시간에는 도화살과 함지살, 이 도화살과 함지살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사를 공부를 할 때 도화살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도화살과 이 굉장히 비슷한 것이 이제 홍염살이 있거든요. 이 도화살과 홍염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차이가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도화살과 홍염살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비교하고 설명하고 했는데 이 도화살과 홍염살은 뭐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도화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입니다. 대중의 쉽게 말해서 대중의 인기 그러니까 1대 N의 관계에서의 성립되는 어떤 인기 여기 인기를 누리는데 그 인기가 어떤 한 사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거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는 거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도화살로 되고 홍염살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한 사람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한 사람과 깊이 관계를 갖는 거, 인간관계를 형성해 그런 것들이 이제 홍염이다, 주로.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랍니다. 1대 N의 관계냐, 1대1의 관계냐. 그래서 홍염살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그 깊이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염살이 있으면 지고지순한 사랑을 한다. 지고지순한 사랑을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제 홍염의 특징이죠. 그런데 도화살은 대중의 인기를 누리는 거니까 뭐 연예인이 된다든가 가수가 된다든가 어떤 예능적인 재능을 가진다든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홍염살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홍염살은 주로 한 사람에게 깊이 빠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과 점점 시간이 가면서 사랑이 깊어진다든가 서로 좋아하게 된다든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 도화살은 그냥 외견적으로 볼 때 벌써 굉장히 도드라진 모습, 외모라든가 미모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도화살이다. 이게 이제 도화살과 홍염살의 어떤 차이점이 된다. 뭐 큰 틀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홍염과 도화에는 이제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크게 보면은 1대1의 관계냐, 1대 N의 관계냐에 따라서 도화와 홍염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도화살과 함지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의문을 갖지를 않는 경우가 많고 그냥 같은 거다. 도화살이 곧 함지살이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말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도화살이 함지살이라는 것은 맞는데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도화살이나 함지살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용은 다 이렇게 인기라든가 주색, 뭐 미모, 성적인 매력 성적 매력도 되겠죠. 여기는 뭐 공간 때문에 다 쓸 수 없지만 치장하고 꾸미고 또 도화살이 땅 인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교적이고 다정다감하고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함지살도 마찬가지예요. 음란, 풍류, 애교, 미모, 예능, 낭비, 실패 이런 게 다 도화도 이런 뜻이 있고 여기 함지에 있는 얘기들도 다 도화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의미상으로 도화살의 현상과 함지살의 현상은 결과는 결국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함지살이 있다는 것은 도화살이 좀 더 강렬하게 나온다. 함지살이 있으면은 도화적인 성향에서도 좀 더 도화의 부정적인 측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풍류, 뭐 여기 낭비, 실패 이런 건 물론 도화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낭비나 실패. 왜냐하면 치장하고 또 뭐 사교적이고 이런 거 주색 이런 것들이 다 낭비와 실패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도화살의 속성이 좀 더 강렬하게 나오는 것이 함지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도화살은 곧 함지살이다. 도화살이나 함지살이 궁극적으로는 같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차이가 뭐냐 하면은 도화살은 이렇게 일지나 연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그 욕지입니다. 욕지 12운성으로 따졌을 때 욕지에 해당되는 것이
월, 일, 시 어딘가에 있으면은 그거 도화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지띠나 토끼띠나 양띠라면은 일지나 월지나 시지 어딘가에 자수가 있다면은 해묘미니까 이제 자수가 욕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화살이 있다 이렇게 보고 뭐 범띠나 말띠나 개띠라면은 월지나 일지나 시지 어딘가에 묘목이 있으면 이것이 욕지거든요. 인묘진 이렇게 가니까 욕지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도화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일지 기준이라면 또 그 다르게 또 얘기를 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지가 만약에 사나 유나 축이 있는데 다른 거 연지나 월지나 시지에 오가 있다면 역시 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도 역시 도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살은 기본적으로 이 고법의 산물입니다. 신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자평의 사주 자평진전 또는 서자평식으로 나온 그 우리 사주 팔자체계 여기에서 나오는 산물이 아니고 고법 그러니까 오주 십자체제 그러니까 태월을 중시하던 오주 십자체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고법에서는 다 연주를 기준으로 신사를 거의 대부분 연주 기준으로 했습니다. 물론 뭐 천을귀인이라든가 몇 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신사를 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게 사주팔자 체계로 바뀌면서 조금 변천을 겪었기 때문에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도 도화살이나 여러 신사를 판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명리가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지나 연지를 기준으로 신사를 판단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원칙은 연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연지를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의 신살은 연지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고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고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의 사주팔자 체계가 아니고 오주 십자 체제. 그러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그 시간도 감안을 한 그거죠. 그래서 오주 십자예요. 지금은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사주 팔자잖아요. 근데 오주 십자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1100년 전까지는 그런 구조를 그러한 구조가 주류의 인간의 그 운명을 예측하는 수단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 후에 지금의 사주팔자 체계는 신법 체계니까 서자평 선생이 등장하고 난 후니까 대체로 한 1100년 정도 됩니다. 1100년, 지금으로부터 한 110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서자평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주팔자 체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신살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살은 거의 다 이 고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고법은 연주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연지 기준으로 신살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일지나 연지 이 두 개를 가지고 뭐 어느 쪽으로 신살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리에 따라서 명리가들이 그때그때 일지 기준으로 보고 연지 기준으로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고 평가할 건 아니고 다만 원칙은 연지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화살을 만약에 일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지가 신이나 자나 지가 있다면은 연이나 월이나 시 어딘가에 유금이 있다면은 도화살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사람 뭡니까? 이런 인기, 주색, 미모, 뭐 치장 꾸미고 사교적이고 뭐 이게 주색이니까 사교적인 사람이 음주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정다감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중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뭐 이런 도화의 속성은 함지도 똑같고 함지에 여러 개 써놨지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 함지에 있는 속성들은 도화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화살이나 함지살의 특성에 대해서는 크게 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없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화살의 이 성정이 함지살에도 있고 함지살의 이러한 성향이 도화살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다. 성정상으로 드러나는 특성, 그러니까 도화나 함지의 특성은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도화살이나 함지살이 성립하는 그, 성립 조건,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도화살은 어찌됐든 연이나 일지의 욕지, 연지나 일지의 기준으로 했을 때 욕지에 해당되는 삼합으로 12운성상의 욕지에 해당되는 것이 어딘가에 지지에 있으면은 그것이 도화살이 된다는 것이고요. 함지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요것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욕지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함지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분모행을 충족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분모행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함지살은 성립되려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함지살이 성립했다는 것은 도화살을 굉장히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기 때문에 도화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도화보다 훨씬 더 도화적인 성향이 강한 것이 함지살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대에는 이제 함지든 도화든 이것을 크게 흉살로 보지 않지만은 과거에는 한 100년 전쯤만 기준해도 도화나 함지가 있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흉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볼 것 같으면 먼저 이런 것이죠. 연지를 기준으로 연지나 일지라고 했는데 뭐 일단 연지로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은 연지가 그러니까 해나 묘나 미가 있다. 연지가 그러니까 연지 우리가 돼지띠나 토끼띠나 양띠라면은 이것은 해묘미는 뭡니까? 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그러니까 월주나 일주나 시주 그러니까 연주가 이렇게 해나 묘나 미면은 월주나 일주나 시주에 이렇게 임자가 있다면 해묘미인 사람은 임자가 있다면 그것이 함지살에 해당됩니다. 그 왜 그러냐? 자수는 어차피 욕지예요. 해묘미일 때 욕지인데 이 임자라는 이 나분 모행이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이니까 어 지지의 자수가 오는 천간의 글자는 갑병무경임, 갑병무경임 이렇게 지지의 자수를 두고 천간에 올 수 있는 것은 양간 5개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만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이 성립되는 거, 나분오행상으로 목에 해당되는 것은 임자뿐이거든요. 그래서 해묘미연생이라면은 임자라는 것이 월주나 일주나 시주에 있으면 함지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임자라는 것은 나부모이라면 쌍자목이라고 합니다. 쌍자목,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호술, 연지가 인호술이라면은 정묘라는 간지가 월주나 일주나 시주에 있으면 이거는 이제 정묘는 나부모행상으로 노중화에 해당됩니다. 화인데 노중화다. 화로 속에 있는 불이라는 것이죠. 노중화. 그 다음에 연지가 사나 유나 축이면은 갑오가 되겠죠. 갑오라는 간지. 그러니까 어딘가에 오화가 있는데 월지에 예를 들어서 뭐 일지에 오화가 있는데 시지에 뭐 갑이 있어 이런 경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지로 동일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갑오 간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진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을유라는 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지가 신이나 자나 진일 때 만약에 일지가 유금이 있다. 이렇게 되고 시지나 월간에 시간이나 월간에 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유라는 간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중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진이면 유금이 여기 욕지입니다. 욕지고 을유라는 것은 나부모행사는 수예요. 신자진이 수잖아요. 이 신자진이 수고 사유축도 금이잖아요. 금이니까 사중금, 인호수는 화니까 노중화. 해묘미는 목이니까 상자목 이런 식으로 나분오행까지도 충족했을 때를 그때를 함지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함지살은 딱 어떻게 보면 이 네 개뿐입니다. 그러니까 해묘미일 때는 임자라는 간지, 인호술일 때는 정묘라는 간지, 사유축일 때는 갑오라는 간지, 신자진일 때는 을류라는 간지 외에는 성립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딱 네 개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런 것들을 이제 함지살이라고 하고 함지가 있으면은 도화살의 성향이 훨씬 더 강렬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나분까지도 충족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도화살과 함지살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리고 도화와 함지가 완전히 다른 건데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도화살이나 함지살에서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명리가들도 있어요. 그러나 삼명통해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함지살을 패신 또는 도화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삼명통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런 성립하는 조건이라든가 범위에서 차이는 있지만은 도화살이 곧 함지살과 그 성향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패신이라는 거는 패할 패자입니다. 패할 패자. 그러니까 나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화살. 그러니까 함지살이고 도화살이고 함지살이 패신이고 도화살이 패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함지살과 도화살이 특성상 성정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성립 조건에 있어서는 도화살은 웬만하면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화살은 광범위하게 성립될 수 있는 손쉽게 도화살은 성립될 수 있지만은 함지살은 이렇게 임자라든가 정묘라든가 가보라든가 을류라는 간지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해묘미라는 그러니까 해묘미 연지가 해묘미인데 연지가 해묘미인데 정묘가 있다. 그럼 이것은 함지가 안 된다는 거죠. 또는 연지가 해묘미인데 가보가 있다. 뭐 월주나 일주나 시지 가보가 있다. 이런 것들은 함지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나 묘나 미가 연지에 있다면 임자라는 간지가 사주에 월주, 일주, 시주 중에 있었을 때 함지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일주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지가 뭐 인이나 오나 술이다. 이렇게 됐을 때 연주에 또는 월주에 시주에 정묘가 있으면 그때는 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함지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신살은 기본적으로 원칙은 뭐냐? 연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그거에 입각한다면은 연지 기준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연지 기준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일지 기준으로 신사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 사람에 따라서 왜냐하면 신사를 가지고 격국의 성패라든가 결정적인 차이점을 논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고 일지를 기준으로 보든 연지를 기준으로 그것은 명리가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함지살을 패신이라고도 하고 도화살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삼명통회 2권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지살 부분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지살과 도화살이 큰 차이가 없다. 거의 비슷하다. 성향이 이렇게 제가 좀 다른 것처럼 써놨지만 이 두 가지 특성이 도화살에도 나타나고 함지살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도화살에도 이 함지의 속성이 나타나고 함지살에도 이 도화의 속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성정에 대해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오늘 도화살과 함지살, 이 도화살과 함지살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이 어, 동양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할 때 복숭아를 굉장히 많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를 주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복숭아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서양은 주로 사과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과나 복숭아는 둘 다 이게 장미과에 속하는 작물이거든요. 장미과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식물을 분류했을 때 장미과에 속하는 과일들인데 서양은 주로 사과를 기준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동양은 주로 이제 복숭아를 기준한 이것은 이제 동양과 서양의 어떤 문화의 차이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동양이든 서양이든 간에 복숭아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숭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 그 성적인 부분, 성적 어떤 매력, 성적인 매력과 관련되는 것들을 주로 복숭아를 가지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복숭아가 피치라고 했을 때 이 피치가 여자의 엉덩이를 얘기하거든 남자의 엉덩이를 피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이 복숭아는 아주 그 여자의 엉덩이 이런 식으로 여성을 상징하거나 또는 성적인 매력 또는 뭐 이성 문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로 동원돼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왜 이게 복숭아가 도화살 이게 도화살이 안 좋은 살이잖아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의미로는 안 좋은 의미거든요. 함지도 마찬가지고. 왜 도화를 그렇게 갖다 놓냐면 도화는 기본적으로 복숭아 꽃은 분홍색입니다. 분홍색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화라는 그 복숭아 복숭아를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복숭아 씨앗 부분하고 그쪽이 여성의 생식기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숭아의 외, 그러니까 복숭아의 그 열매, 그러니까 과일 복숭아의 외견적인 모습이 여성의 엉덩이를 닮았다. 이렇게 해서 피치를 여성의 엉덩이,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분홍색이라는 것도 이제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쪼갰을 때, 이 과일을 쪼갰을 때도 여성의 생식기를 닮은 그 시합 부분 근처가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성 문제라든가 성적인 것과 관련돼서 복숭아를 많이 얘기를 들고 있다. 근데 서양에서도 역시 복숭아를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서양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사과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월리엄 텔의 사과라든가 백설공주라든가 스피노자, 그러니까 뭐 내일 지구가 망하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 뭐 감나무를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감나무를 심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뭐 애플 오브 원스 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거, 그 정도로 아주 소중한 거죠. 그런 것들 이렇게 표현하고 만유 인력도 사과를 했고, 그다음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 사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사과를 예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제 복숭아를 예를 드는 거 보면 도원결이라든가 무릉도원 이게 다 복숭아와 관련돼 있고요. 여도지죄라는 것은 이거는 여도지죄라는 건 남은 복숭아를 준 죄라는 뜻입니다. 남을 여자거든요. 여도라는 게 어, 여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복숭아를 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어에 보시면은 논어 위령공 편에 논어 위령공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위령공이 미자하라는 그러니까 미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성연애를 하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위나라 영공인데 위영공이 미자하라는 애를 이제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남은 복숭아를 미자하가 이게 왕에게 뭐 자기가 먹던 거를 줬어요. 그런 그 관련된 그 고사성어입니다. 여도지제라 그래서 이것도 복숭아에 어쨌든 엮여 있는 거고 손오공도 복숭아를 훔쳐 먹고 동방삭도 이 서왕모가 심은 복숭아를 훔쳐 먹고 인간 세계로 와가지고 삼천갑자를 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18만 년이에요. 18만 년, 18만 년을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동방상 이런 것도 있고 예와 복몽, 목류도원도 뭐 우리 노래에서 고향의 봄 거기에 보면 복숭아꽃, 쌀국꽃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복숭아를 예를 듭니다. 여기 지금 하나 예와 복몽이라는 거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낼 때 복숭아를 제사상에 안 올립니다.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예와 복몽의 예에서 나온 거. 예라는 거는 사람 이름인데 활을 잘 쏘는 그러니까 궁신이죠, 궁신. 활을 잘 쏘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원래는 신이었는데 인간 세계로 쫓겨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활을 굉장히 잘 쏘가지고 뭐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라 그러면 하늘에 10개의 해가 떠가지고 세상이 가물어가지고 작물이 다 죽었을 때 얘가 그 활을 쏘가지고 9개의 해를 떨어뜨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개를 남겨놨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앙을 물리쳤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전설적인 인물이지만은 예라는 사람, 이 사람은 고대의 이 요임금의 신하예요. 요임금의 신하인데 활을 잘 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제자가 복몽의 수제자가 그러니까 복몽이 얘에게 활 쏘는 법을 배웠는데 배워놓고는 얘만 죽여버리면은 얘도 천신이란 말이에요. 천신이 하늘에 있는 데서 이제 상제 하늘 요즘에 하느님이겠죠. 옥황상제 상제의 미움을 받아서 인간색을 쫓겨나온 신이에요. 그런데 이 천신이 자기 수제자, 이 복몽이 이제 자기 선생을 시기 질투를 해서 저 얘만 죽여 없애면은 내가 활 쏘는 1인자가 될 수 있다. 이 세상에 내가 활 쏘는 1인자가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 보면 이제 복숭아 나무로 깎아서 만든 몽둥이로 이 얘를 때려서 죽여요. 이 복몽이란 수제자가 자기 선생을, 그러니까 신을 죽인 거, 귀신을 죽인 거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사상에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다. 이런 지금 또 보면은 이제 뭐 구슬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복숭아 가지 이런 거가 예를 들면 뭐 귀신을 쫓는다 그러면 복숭아 가지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퇴마 의식을 할 때 복숭아 나뭇가지로 많이 하고 또 제사상에
동양의 복숭아를 쓰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예와 복목에 의해서 그냥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유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주자 가래, 주자 가래에 보면은, 이런 말이 없어요. 복숭아 쓰지 말아라.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특히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동네마다 뭐 달라졌겠지만, 하나의 그 변질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뭐 지금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홍동이스라든가, 뭐, 어, 홍동이서 뭐 제사상 차리는 법 있잖아. 그런 것들도 주자 가래에는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자 가래에 복숭아를 쓰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율리시, 홍동이서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사상 차릴 때 그런 것들도 주자 가에는 있지 않고 복숭아를 쓰지 말아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변형됐고 어찌됐든 동양에서는 복숭아를 굉장히 많이 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동양의 복숭아와 많이 친숙한 중국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이 복숭아는 원래 중국의 그 뭡니까 그 운남성 그러니까 지금의 베트남 바로 위쪽이에요. 그 버마와 베트남 그 위쪽에 있는 성인데 쿤밍이라고 하죠. 쿤밍 위쪽이 원산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이징 근처 지금 북쪽인 베이징 근처에도 굉장히 복숭아가 많다 그래요. 많고 원래 오리지널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복숭아는. 근데 사과는 어디가 원산지냐면 발칸반도예요. 그러니까 이 발칸반도 어디냐면은 그 아자로 많이 끝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세르비아라든가 뭐 볼리비아, 마케도니아, 뭐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또 크로아티아 뭐 이런 보스니아 이런 나라들 쫙 있는 그 그리스를 비롯해가지고 그리스 동쪽에 그 반도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에 있는 아자로 끝나는 그 일곱 개인가 여덟 개 나라 있어요. 그러니까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보스니아, 그다음에 슬로베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발칸반도 있는데 이 발칸반도가 사과의 원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가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있을 때 능금이라는 것으로 존재했는데 재래종으로 그 위에 계량종이죠. 계량종. 어쨌든 사과의 원산지는 발칸반도고 복숭아의 원산지는 중국의 그 쿤밍인데 원래 이제 중국이 원산지라고 봅니다. 어쨌든 베이징 근처에도 굉장히 복숭아가 많다 그래요. 복숭아 밭이나 복숭아 나무가. 그런데 동양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정서라고는 그렇게 많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 감과 굉장히 깊은 친숙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뭐 목류도 원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또 뭐 도화동 뭐 무슨 도자 들어가는 거 동네 이름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동양은 복숭아를 가지고 많이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시경의 도요라는 이 국풍인데 이 시경에 있는 하나의 시경이라는 거는 옛날 고대에 민요죠, 있죠. 민요 대중가요를 기록해 놓은 건데 이제 그 물론 시경에는 어, 그 민요도 있고 여러 개 이제 많은 게 있는데 305수인가요? 305수가 있는데 그 중에 도요라는 부분을 제가 여기 잠깐 옮겨놨어요. 여기도 복숭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지요요 작작기화 지자우기 의기 실가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뭐 싱싱한 복사나 불구고도하사니 시집가는 저 아가씨 그 집 화목하게 하리 이런 식으로 쭉 이 시경에도 복숭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은 아주 옛날부터 복숭아를 굉장히 많은 예를 드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복숭아를 다루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화살과 함지살이 도대체 어떤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곁들여서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 주된 어떤 비유의 기준으로서 서양은 주로 사과를 들고 얘기를 했다면은 동양은 주로 복숭아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다 하는 것과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도화 그러니까 또는 복숭아라는 것은 여자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성적인
인간적인 어떤 매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로 복숭아를 다루고 있었다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화쌀과 함지쌀을 비교한 것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